너무 좋다. 너무 부담스럽다. 너무 좋다. 저는 거울도 봐야 되겠네. 마지막 발표자 이은희입니다. 저는 이번 렉처에서요, 제목을 나를 해방시키는 공부를 하기로 했다라고 주제를 정했는데요. 제가 이번에 몇 달 동안 비극의 탄생을 읽고 또 막 발제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책을 그냥 읽기는 읽는데 공부가 좀 안 된다는 생각을 그냥 막연히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올해 이 공부가 안 된다는 생각이 예전과는 좀 달랐어가지고 이 렉처를 준비하면서 진짜 내가 공부가 왜 안 될까? 아니면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나? 그런 질문을 렉처 준비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7년 동안 제가 그냥 공부를 그럭저럭 하고 있었잖아요. 여기서 다른 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고 저는 그냥 책이나 읽고 한량처럼 그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내가 왜 이 고민을 해야 되지? 여러분도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저도 좀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. 근데 그런 고민을 왜 하게 됐는지 제가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제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사는 게 어땠냐면 좀 제가 타타타병에 좀 걸려가지고 살았어요.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괜찮게 살았어가지고 내가 뭐가 좀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망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꿈을 이렇게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난 어차피 상황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았고, 결혼하고 나서는 나는 결혼 생활을 되게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 괴롭히고 엉뚱한 소리를 막 해. 근데 그 와중에 남편은 내 편을 안 들고 맨날 지만 좋겠다고 막 나가서 놀아. 이러니까 나는 착하게 살고 잘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너무 안 도와줘. 도저히 살 수가 없어.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완전히 피해의식에 쩔어가지고 살았었어요. 근데 어떻게 우연히 공부를 만났어요.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? 다른 삶을 살 수도 있겠다? 그런 생각을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희망을 막 줘가지고 제가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. 진짜로. 새 세상을 만난 것 같았고 공부를 한참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별로 밉지도 않아요. 세상도 막 아름답고 사람들도 너 옛날보다 밝아진 것 같아. 사람이 좋아 보여. 이러면서 막 저를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막 이래요. 그러니까 아까 누가 그랬지? 어깨뽕이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내 삶에 자신감이 생겨서 나 이렇게 살면 진짜 잘 살 수 있겠다.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. 그래서 진짜 안 읽어봤던 막 어려운 책도 저한테 막 읽으라고 하고, 그리고 매주 읽어야 되는 책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게 되게 힘들면서도 그 다음에 오는 기쁨이 나한테는 너무 크니까 그런 게 하나도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막 정말 기뻤거든요. 그래서 기쁘게 살고 있었는데 그게 약발이 몇 년 안 가더라고요. 몇 년 안 가고 금방 공부하면 뭐해. 공부해서 이렇게 살면 뭐해. 이런 생각이 저한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이 들까?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근데 또 막 이러다가도 어떤 막 좀 마음에 드는 책을 읽는다거나 어떤 선생님이 뭐 강의를 와가지고 막 어떤 얘기를 해주거나 그러면 제가 무슨 복음을 들은 것처럼 막 이렇게 격앙돼가지고 그래 나 이제 살 수 있어 이렇게 사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어느 날은 막 기분이 막 좋아지고 세상이 또 막 다 아름답고 남들이 뭐라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. 그러다 또 그 복음의 약발은 그 시기가 점점 짧아지더라고요. 이제 살아보니까 옛날에 처음엔 몇 년이었는데 그게 막 1년, 어쩔 땐 6개월, 어쩔 땐 며칠 사이로 막 왔다 갔다 해요. 그래서 그때는 그래.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세상을 다르게 보려면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. 책을 읽고 있어야 돼. 이렇게 하는 생각으로 책이 엄청 안 읽혀도 그냥 책을 막 붙들고 있었던 것 같고 강의를 쫓아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과정을 제가 살펴보니까 제 삶이 어떻게 변했나 보니 예전에는 남 탓 막 하고 있었잖아요. 근데 제가 여전히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엉뚱한 소리를 하시고 제 남편은 공부해서 뭐하냐 때려쳐 막 이렇게 아무도 저한테 호응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. 근데 옛날에는
당신들이 뭘 알아. 나는 내 할 일 다 하고 있잖아. 근데 왜 나한테 왜 그래? 이렇게 남 탓 했다면 요즘에는 옛날처럼 어머니가 뭐라 그래도 화가 막 좀 그 순간은 나지만 금방 좀 사라져요.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막 잔소리를 하고 싫은 소리를 막 해도 그게 별로 오래가지 않아요. 그냥 없어져요. 그러니까 전 여태까지 이게 내가 공부가 된 거야.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근데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근데 말이지 어차피 이 생각이 이렇게 없어질 거면 너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왜 그 순간에 그렇게 화가 나니? 남편이 너한테 뭐라고 했을 때 너는 왜 그 감정을 넘기지를 못해? 그리고 친구가 나랑 좀 안 좋게 싸워가지고 헤어졌다든지 좋지 않은 감정으로 헤어졌어. 그러면은 그런 감정이 남아있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풀지 않았으니까 남아있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그냥 그 순간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안 좋은 마음이 드는 그 내 마음을 되게 제가 막 탓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모든 게 옛날에 남 탓 이렇게 갔던 화살이 나한테 내 탓 막 이렇게 화살을 저한테 막 쏘고 있으니까 나한테 막 스스로 실망하고 이렇게 살면 뭐하지? 이러면서 나 또 이랬네. 이렇게 자책을 하고 이런 반복이 계속 되는데 그 공부가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처음에 무서운지 알았는데요. 생각해 보니까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이제 좀 지긋지긋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, 사실.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도대체 내가 공부가 안 된다고 할 때 내가 어떻길래 내가 계속 이런 생각이 주기적으로 들까?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한테 좀 무슨 일이 생겼거나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했거나 내가 다 같이 사람들이랑 다 같이 무슨 일을 하는데 막 뭐가 좀 트러블이 생기고 막 이러면은 그 순간에 정말 이러면서 공부하지 말까? 공부하고 살지 말을까? 공부하면 뭐해?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도대체 그런 생각은 또 왜 들까?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제가 예전에는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. 근데 지금은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말 했는데 너 왜 이 감정을 네가 스스로 컨트롤을 못하니? 남편이 그런 소리를 했는데 너는 왜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네가 스스로 조절을 못해?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감정이 일어나는 거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이게 그 밑에는 어쨌든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내 맘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게 나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구나. 내가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났구나. 옛날에는 나는 내 할 일 다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이래? 이러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고 지금은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배운 사람이 세상은 다 그렇다고 니네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렇게 알면서도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내 탓을 막 하고 있는 저를 이번에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그렇지는 않지만 그 사이에서 제가 안 버리고 있었던 게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나는 여태까지 화가 났었고 하기가 싫었었고 이게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내 생각하는 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였구나.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화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이쪽 저쪽 뭔가 탓을 할 거를 찾아가면서 징징거리고만 있었구나.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제가 그냥 말로 매번 떠들기는 글로도 많이 썼지만 삶이랑 공부랑 안 만나고 있다 이런 말 그냥 막 허울로 막 넘겼던 것 같은데 그 말이 진짜로 이번에 막 뼈저리게 느껴졌어요.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살 거면 그냥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말고 뭐 저 공부한다고 누가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. 손가락질 받지 말고 나가갖고 돈 버는 게 낫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이번 렉처를 준비하고 비극의 탄생을 읽으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번에 좀 생각이 정리됐다고 해야 될까?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해야 될까? 그게 뭐였냐면 제가 공부에 대해서
아주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. 그리고 내가 공부에 대해서 뭔가 되게 큰 기대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완전 이렇게 기대가지고 기생을 하고 있었구나.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내가 진짜 공부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진짜 이제 온 거고 내가 정말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이제야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닐까?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부는 자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? 이런 고민에서 시작했다면 지금은 내가 그거는 아니고 뭔가 내가 새로운 방향을 이제 찾을 때가 됐다는 생각이 돼서 마음이 좀 가벼워졌던 건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이제 어떻게 공부랑 만나야 될까, 공부랑 삶이랑 만나야 될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부터 제가 앞으로 하게 될 공부는 내가 뭔가 세상을 뜯어 고치거나 나를 뭐 어떻게 막 360도 변화를 시키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막 남 탓하다가 내 탓하다가 지금 여기 와서 꼬꾸라졌던 거 이런 상황을 내가 좀 이해하는 거, 내가 살아왔던 과정으로 좀 이해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 삶은 어떤 거라는 거를 이해하는 작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된 가장 큰 그 비극의 탄생에서 그 계기는요. 제가 비극의 탄생 사실 제대로 잘 못 읽었는데요. 다른 책에 비해서. 그 중에서 하나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비극의 탄생 처음 부분에 읽을 때 강함의 염세주의라는 말이 저는 되게 강하게 기억에 남았어요.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도 니체 책을 조금 읽었을 때 니체 책을 보면서 나는 염세주의자는 아니야.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 니체는 염세주의가 문제로 삼는 게 아니라 염세주의로 사는 건데 거기에도 강함과 약함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니체가 말하는 그 강함의 염세주의가 뭐냐면 세상은 원래 고통도 있고 불안도 있고 힘듦도 있고 자책도 있고 다 생길 수 있어. 근데 그 속에서 너는 거기서 네 힘 의지를 어떻게 발휘하고 살 건지를 니체가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저한테 느껴졌거든요. 그래서 그 내가 살고 있는 게 나를 여태까지 살았던 거를 나 진짜 잘못 살아서 이렇게 부정하는 게 내가 이제 자유로워지는 자유인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.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었고 앞으로 내가 살 거는 내가 삶이랑 어떻게 보면 뭐 화해를 한다든지 내가 삶을 이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삶은 이런 거라는 거를 같이 내가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. 그래서 제가 했던 생각은 저는 제 감정을 계속 부정을 했잖아요. 나는 이러면 안 되는 거야, 저러면 안 되는 거야 계속 부정을 했다면 이제는 내 감정을 좀 내가 스스로 읽을 줄 알아야 되겠구나. 내가 내 감정을 스스로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겠구나. 내 감정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내가 알고 있어야지 되겠구나.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들이 앞으로는 나에게 있어서 뭔가를 나한테 뭘 줄 거라고 기대한다거나 내가 뭔가 다른 삶을 얻을 거라고 기대한다기보다는 내 삶을 이해하는 그런 작업으로서 내 공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렉처 준비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소중했던 시간이었고 지금은 사실 막 이렇게 어깨가 뽕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가슴이 살짝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긴 왔는데 진짜 언젠가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 않으려고요. 저는 이제 이게 안 돼도 그냥 어떨 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내가 그냥 벗어날 수 있으면 내가 그거를 지나갈 수 있으면 또 그때 가서 벌리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내 공부고 내 사는 거라고 그게 내가 공부로서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던 자유인으로 사는 게 뭔지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런 이야기로 제 렉처를 마치겠습니다. 몰라요. 더 길었다고?